네,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이필성이고요. 샌드박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행사에서 패널로만 해봤지 제가 모더레이터는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패널 때는 사실 대답만 하면 되는데 질문을 제가 이끌어 나가려니 좀 긴장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왓챠의 박태훈 대표님, 그리고 어메이즈 VR의 이승준 대표님, 카카오페이지의 류정혜 CMO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및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왓챠 대표 박태훈이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내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받는 왓챠라는 서비스와 이제 월정의 VOD 서비스인 왓챠 플레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화 추천 그리고 뭐 개인화 자동화 추천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저희 비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모든 것을 개인화한다는 그런 비전으로 점점 컨텐츠 추천 영역을 늘려 나가고 있는데요. 뭐 내년에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왓챠 플레이는 2주 무료 체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안 써보신 분들 계시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메이즈 VR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VR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왓챠 플레이랑 비슷한 월정의 서비스를 VR 헤드셋 사용자 대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VR은 컨텐츠 제작이 어렵다는 것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VR 컨텐츠 제작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컨텐츠 제작 툴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VR 내에서 과연 가장 파퓰러한 컨텐츠 타입이 지금 영화랑 똑같은 모습 아닐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떤 모습일지 계속 상상하면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카카오페이지에서 마케팅 총괄하고 있는 류정혜라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지라는 회사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넘버원 스토리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이라는 두 개의 스토리 컨텐츠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고요. 저희가 서비스 모든 이야기들을 서비스하는 포맷 같은 경우에는 뭐 소설이라든지 웹툰 아니면 드라마, 영화, 뭐 애니 이렇게 이야기가 담길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포맷을 현재 카카오페이지에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지라는 회사는 사실 2010년에 디지털 콘텐츠 스타트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한 10년, 9년 정도 됐는데 현재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토리 콘텐츠 기업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됐고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오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소개를 깜빡했는데요. 저희 회사 소개를 깜빡했는데 저희 샌드박스는 요즘 들어서 유튜브들 많이 보실 텐데 유튜브에서 가장 요즘에 컨텐츠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 주체가 어찌 보면은 크리에이터 혹은 유튜버라고 불리우는 분들이고요. 저희는 그 유튜버 분들 그리고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유튜브나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미난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요즘 저는 2015년에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창업을 할 때 많은 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우리는 그 중심에서 무언가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이렇게까지 빨리 변할 거라고 예측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0년 뒤에 2015년 기준으로 변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 10년이 지난 5년 정도에 굉장히 빠르게 축약돼서 다가온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보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저는 사실 이렇게 30, 40대, 50대 기존의 어른이라고 불리우는 기성세대들까지도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이 이끄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변화가 이렇게까지 빨리 올 거라고는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 세대
기존의 유튜브나 디지털 플랫폼이 이끄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1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지금 2019년 그리고 2020년 대한민국이 현재 보고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 전 인구가 이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는,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정말 큰 변화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엔터테인먼트를 규정하기를 어떤 컨텐츠를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규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어찌 보면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 왓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텐츠든 개인화된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어메이즈 VR은 어떤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는 VR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는 컨텐츠를 이라는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구성 요소를 한 가지씩 굉장히 독특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한 분씩 지금 현재 느끼는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와 우리 유저들이 겪고 있는 변화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변화를 중심으로 체감하시는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왓챠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체감하는 변화는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많은 뭐 방송사들이나 이제 영화 배급사들이나 이런 회사들과 계약이 되어 있고 이제 일을 많이 하는데, 제일 큰 변화는 지금 뭐 수십 년 된 방송 권력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방송사의 메인 비즈니스가 사실 시청률에 의한 광고 판매인데요. 그래서 올해 한국의 거의 모든 방송사들이 작년 광고 매출의 뭐 심하게는 50%, 뭐 선방한 곳은 한 7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변화가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모두가 다 당황하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냥 메가 트렌드를 길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시간 맞춰서 TV 앞에 앉아가지고 본방사수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청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그 광고 판매가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당연한 변화가 너무 빨리 찾아와서 뭐 앞으로 굉장히 격변의 시기가 반복이 될 것 같고, 왜냐면 방송사는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지금 현실에서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럼 생존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이게 천천히 올 자리는 너무 빨리 와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할 만한 거는 데이터밖에 없어서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 많이 하고 있고, 각 방송사와 뭐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6군데 뭐 100년 넘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디즈니, 소니, 뭐 폭스, 파라마운트, MBC, 유니버셜, 워너브라더스 이렇게 있는데, 그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격변의 시기를 엄청나게 진지하게 뭔가 달려들고 있어서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미디어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그 격변하는 시기를 어떻게 보내서 누군가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큰 변화, 유튜브가 거기에서 대단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준 대표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엔터테인먼트는 제 생각에는 이제 크게는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되게 개인화되어 있고, 또 되게 또 어떻게 보면 라이트한, 예전에 방송국에서 틀 수 없었던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컨텐츠 타입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더 이상 TV를 보지도 않고 유튜브에서도 뭐 장삐쭈나 뭐 보겸이나 뭐 이런 컨텐츠를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되게 짧은 컨텐츠 타입들, 또 개인화된 컨텐츠 타입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 미국에서 제가 캐피털 레코드라고 하는 음반사 쪽이랑 최근에 거기서 얘기하는데 세션을 가서 들어보니까, 거기서 되게 파퓰러한 아티스트도 틱톡에서 되게 떴기 때문에 스포티파이를 점령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매체가 되게 다변화되면서 되게 스낵화되고, 거기에 맞는 각각에 맞는 매체에 맞는 특성에 있는 컨텐츠를 만든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컨텐츠가 사용자를 뽑아내는 게 한 축인 것 같고요. 그게 반대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사실 하고 있는 영역에 좀 가까운데, 되게 리치한 컨텐츠 타입, 흔히 그냥 컨텐츠 쉽게 생각하는 TV에서 보는 컨텐츠가 아니라 오히려 경험이라고 하는 쪽으로 포커스돼서 유통되는 쪽이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요.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미국에 사업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영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험에 돈을 쓴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갔던 뭐 이머시브 티어라고 해서 어떤 스토리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갔을 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짜여진 연기 내에서의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때를 이제 체험을 해봤는데 10만 원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싼 체험이었지만은 이제 3주 정도의 모든 것들이 다 풀 부킹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더 리치해지는 영역, 그러니까 되게 라이트한 것과 리치한 것들이 이제 양극화되고 양쪽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왼쪽 사이드의 라이트한 것보다는 좀 더 리치한 쪽, 어떻게 하면은 이제 경험을 만들 수 있을지 그 처음에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경험 쪽에 좀 포커스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이게 저희가 보고 있는 부위입니다. 네, 유정혜 CMO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스토리 비즈니스 쪽, 특히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만들어가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굉장히 지금 급변하는 시기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 비즈니스 쪽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저희 카카오 페이지에 있는 작품 중에 소설 중에 100억이 넘게 팔린 소설이 2작품이나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제목을 얘기해도 그 제목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되게 유명한 작가나 그런 분들이 쓰신 소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뭐 50억이 넘게 팔린 작품들도 7, 8개, 뭐 한 10개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고, 뭐 10억 이상 작품은 몇백 개에서 거의 1000개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페이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면 하루에도 저희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어떤 신작, 그날 나온 신작 소설이나 혹은 신작 웹툰이 최고 매출이 2억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가가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의 90% 정도도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페이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지금 새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글을 쓰신 분들 혹은 웹툰 그리신 분들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런칭이 되고 있고요. 그 작품들 중에서는 거의 하루에 1억, 2억 정도의 매출이 나는 그런 작품들이 매일매일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막상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라이즈 되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디지털라이즈가 되면서 그 창작을 하기도 되게 편해지시고, 그 다음에 보는 분들도 훨씬 디지털라이즈 된 세계에서 간편하게 즐기시다 보니까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스토리 비즈니스 쪽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베이비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 굉장히 아기 걸음마 같은 단계예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막 그런 얘기하거든요. 이게 아직 간의 수공업 단계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스토리라는 거는 그냥 컴퓨터만 한 대 있으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웹툰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태블릿 하나 있으면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 혼자서 막 만드신 이런 간의 수공업 같은 작품들이 하루에 1억, 2억, 뭐 일주일이면 뭐 5억, 10억씩 팔릴 수 있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재능이 있다면 이제 무엇이든지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렇지만 자기가 콘텐츠를 가지고 자기가 재능이 있다면 그걸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정말 능력이 되면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능력이 안 돼서 저는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끼리는 막 그런 얘기해요. 아 정말 너 능력만 되면 나도 글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새로운 그 스토리 비즈니스의 어떤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중에서도 되게 재능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꼭 한번 빨리 도전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세 분께서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박태훈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비디오가 공급되던 그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 기존의 방송 배급, 뭐 영화 배급, 그리고 영화 제작 그런 모든 그 가치 사슬을 이루던 서플라이 체인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다들 혼란을 겪고 있고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또 성장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 시대다라는 그런 고민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승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측면에서 뭐 유튜브나 이제 유튜버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중심으로 굉장히 가볍게 뭐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라이트한 컨텐츠가 많이 소비되는 반면에 오히려 또 한 다른 측면에서는 뭐 10만 원, 20만 원을 내고라도 그 경험을 구매하기 위한 더 리치한 경험을 위해서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양극화된 컨텐츠 소비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가령 뭐 저희 회사의 장삐쭈나 유병재나 도티와 같은 컨텐츠를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도 동시에 겨울왕국 2는 언제든 최고 매출을 찍고 어벤져스는 더더욱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지금의 양극화된 시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잘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유정혜 CMO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크리에이터들의 시대, 저희 회사도 사실 유튜버들이 얼마나 개인의 역량으로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력과 상상력이라는 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발현될 수 있고, 정말 기존의 뭐 방송이나 영화나 기존의 영상 컨텐츠 제작 환경에서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독점, 뭐 나쁘게 말하면 독점이고 좋게 말하면은 이제 뭐 좋게 말할 방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몰려있던 기회들이 사실 정말 많은 대중들에게,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되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현되고 있다라는 이 크리에이터들의 시대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세 분의 말씀 다 저도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가장 일치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 패널 분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 이제 각자 세 분께 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사실 왓챠 플레이 같은 경우 저도 구독을 하고